연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셨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포맷 옵션 계약을 좀 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한 기획 내용이나 또 향후 추진 과정 등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예능 PD로 지금 딱 20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딴따라 PD가 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들을 굉장히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도 좀 같이 전달해 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 한번 같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네. 좀 타이틀은 좀 거창하게 AI가 선사할 콘텐츠의 미래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시스템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지 이제 그동안의 레거시 미디어가 제작했던 시스템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뭐 거창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 부분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그래도 잠깐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뭐 20년차 딴따라 PD, 예능 PD이고요. 저 딴따라 그런 단어를 좋아해서 비하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40여 개의 프로그램 정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운이 좋았던 건지 운이 나빴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의지도 있었고 좀 뭔가 새로 만들어서 성공되는 그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망하기도 굉장히 많이 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작은 글씨체들도 다 제가 이제 연출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읽으실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 프로그램들이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소위 소문도 없이 사라진 프로그램도 많지만 어쨌든 뭐 다 아시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진짜 사나이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는 2020년 이후에는 좀 운이 좋게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서 뭐 백종원 대표님이랑 뭐 백파도 요리를 멈추지 마라든지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는데 야생에 아이돌들을 던져놓고 막 생존시키는 약간 그런 무모한 프로젝트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전히 뭐 어딜 가나 진짜 사나이 PD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난 지도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도 저걸 자꾸 이렇게 좀 덮어쓰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예능 PD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프로 하세요? 다 질문이 그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나갈 때는 저는 사실은 잘 돌아다니질 않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고 뭔가 사람을 마주쳐서 이 프로그램 설명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한편 또 프로그램 잘 나갈 때는 뭐 당당히 막 다니면서 저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이제 진짜 하나 PD로 하고 시즌 1, 2, 3를 했습니다. 제 군대 생활보다 3배 이상 정말 군대라는 게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추억이지만 참 끔찍한 악몽이 다시 군대 가는 꿈 아닙니까? 근데 저는 6년 동안 우리나라 군대를 거의 다 다녔던 것 같고 파병도 갔다 왔기 때문에 진짜 농담으로 이제 남은 소재는 전쟁밖에 없다라는 그런 농담 하고 정말 사골 예능처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 저의 근육과 저의 내성도 많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2021년 이후부터 뭔가 좀 새로운 흐름들을 보기 시작했었고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부터 뭔가 예전에는 뭐 작은 어떤 장치나 어떤 기술들이 바뀌는 거였다면 2021년 그 시점부터는 뭔가 시스템과 패러다임이 쾅 하고 바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꼭 그런 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AI 연출 프로그램 PD가 살았다를 작년에 9월에 촬영을 해서 올 2월과 3월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PD가 살았다는 아마도 근데 너무 좀 놀랍게도 아까 기자님께서 잘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어딜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극소수 시청자들만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또 설명하느라 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PD가 살았다 방송에 나오고 나서 반응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포맷 계약이 되고 좀 관심을 가져주면서 지금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처음 AI가 좀 화두가 되었을 때 아직 AI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시작해보자라고 했었던 약간 실험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고요. 뭐 그 뒤로 좀 뭐 계약 이후에도 뭐 수상도 받으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제 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 거의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고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 23년 정도 했는데 성소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5살에 깨서걸 가는데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하면 안 돼요? 항상 다 이겨야지. 잘하는 게 정치입니다. 상대를 잘 속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슬레이는 국가대표까지 돼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와서 국방부 통역장교로 승을 해야죠. 눈 떠도 돼요? 떠도 되는 거예요? 우와!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AI PD 엠파고입니다. 각자 하나씩 자신 있는 미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신기하다. 수도 맞추기 게임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OX 퀴즈를 프리스타일 랩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터치볼, 초성 게임, 줄다리기, 숫자 맞추기 게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미션 중에서 조합하여 새로운 미션인 자기소개 피구 줄다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피구를 하라고요? 오 시작됐다. 이게 뭐야? 막무가내가 좀 있는데. 일단 해보죠. 어떻게 한다고? 지금부터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희! 어디가? 잡아 당겨!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이름 불러야 되잖아. 하면서 던적인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재미있어 이거. 쌈너샷. 나 멘탈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새로운 미션의 이름은 감성 트로트 체력 대결입니다. 음악과 칭찬의 페스티벌 미션 확실한 구출 물병 릴레이 귀여운 영어 속담 퀴즈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럴 줄 알았어. 게임 이해가 돼? 게임을 섞으니까 짬뽕이 돼버리네. 정신 나갈 것 같아. 누구 위한 게임이야? 게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 미션을 진행해 주세요. 기타 치면서 넋이 나가셨는데요? 나는 병신이다. 어려워. 그만해. 이게 재밌니? 조용히 안 된다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 처음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게임 왜 하는 건지 지금. 미치겠어 지금. 기계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요. 다 지금 우리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뭐야 이게? 지금 편집한 건가? 뭐야? 아 AI랑 편집하는 건가? 벌써 편집을. 와 진짜 빠르다. 벌써 편집해 원래? 혁신적이긴 하네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뭐야? 아, 출연 물량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출연 분량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와 출연료이라고. 아 거기 출연료 얼마야? 출연료 이렇게 줘? 많이 하겠어. 내가 여기 안 오고 수술하면 얼만데? 이기고 싶어? 아니 난 분량 많이 하겠어. 출연 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출연 분량은 마음에 드시나요? AI는 인간 PD의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AI가 지시한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자고.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 AI가 주는 결론은 아무 비판 없이 걱정이 됐어. 무지성 게임 더 이상 하기 싫고. 아니 무지성 게임이 아니고 적당히.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빠져라. 안 해 진짜. 똑같아. 아니 기분 나빠졌어 안 해. 착한 척하지 마. PD가 사라졌다의 연출과 편집은 저의 권한입니다. 네, 대충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AI PD가 연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AI를 약간 수단이나 장치로 썼던 프로그램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공개되었을 때 써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인간 같다. 그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이 좀 저는 그때 놀라웠거든요. 그때 무슨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AI가 진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PD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AI가 한번 다 맡겨봤었던 사실 이 프로그램은 AI가 인간처럼 PD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 아니었고요. AI가 PD로 등장했을 때 인간 출연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실 더 궁금했었던 어떤 실험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능 PD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게 재미다, 노잼이다, 뭐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게 사회 실험에 가까운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미약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서바이벌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또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좀 대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막 극적인 감정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 AI PD가 진화함에 따라서 출연자들이 변하는 그 미묘한 심리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또 관계들이 막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를 좀 봤었던 그런 거에 좀 포커싱을 두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 엠파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엠파고는 아예 그냥 설정부터 MBC로 입사를 해서 예능 PD로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 후배들이 정말 인간 신입사원 가리키듯이 그들이 이제 대화로서 예능 PD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그것도 브이로그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출을 맡긴 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기획부터 캐스팅, 연출, 여기서 연출은 이제 미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고요. 실시간 편집, 또 편집에 따라서 출연료를 바로바로 산정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진행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인간 PD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주로 했었고 사람들은 프롬프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했던 프로그램이다. 여기 기획의도를 보면 PD가 살았다는 AI PD와 출연자 간의 긴장감 넘치는 상호작용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확장하고 뭐 AI 산업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양한 상황과 진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기획의도를 뻔뻔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적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AIPD 엠파고가 직접 작성한 거였고 사실 저런 거 보면 이거 너무 거짓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들이 내는 그런 기획안들도 보면 굉장히 뻥이 많거든요. 굉장히 일단 기획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거기에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사실은 그거 기획안은 종이일 뿐이고 나중에 제작이 되었을 때 보면 꼭 결과가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뻔뻔하게 좀 허풍도 떨고 그럴듯한 명분을 막 넣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되게 인간적이라고 느꼈고 이게 더 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관심 있어 했었던 부분들은 이 AI나 이제 최근 들어서 느끼는 어떤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서사와 매체가 이제 융합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획을 짜고 텍스트로 어떤 막 구성을 짠 다음에 촬영을 해서 어떤 플랫폼에 띄우는 약간 이런 전통적 방식들을 이런 제작 시스템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런 과정들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사랑 매체가 다 융합이 되면서 이미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어떤 경계가 다 좀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고 이 부분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좀 거창해서 제가 제 입으로 말은 좀 민망하긴 한데 AI가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던 것이 PD가 살아날 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엠파와 캐스팅도 했었고 미션을 만들고 실시간 편집, 방송 분량에 따라서 출연 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느낌이랑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컨텐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요 점은 좀 짚어가고 싶습니다. 요거는 AI PD가 처음 왔었을 때는 이제 채팅창으로 처음 입사를 해서 이렇게 2, 3년 차 좀 선배들이 정말
후배를 가르치듯이 이제 AI PD로 예능 PD로 학습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첫 촬영 때는 사이보그, 약간 아직 스크린에서 나오지 못한 전선이 묶여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고, 그 두 번째 마지막 촬영에는 정말 후드티를 입고 사람의 모습처럼 또 손짓과 동작, 또 표정을 짓는 약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려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좀 놀라운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놀라웠겠지만 첫 번째 촬영 때는 출연자들이 잘 따르질 않았어요. 그냥 AI를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보고 뭔가 그런 거리감을 두고 약간 AI를 무시하는 경향도 좀 보였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차피 제작비 때문에 2번밖에 촬영을 못했지만 요 3일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이 출연자 어떤 습성이라든지 어떠한 행태들을 학습한, 그리고 조금 비주얼적으로 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준, 이걸 우리는 의인화라고 하죠. 좀 사람다워진 그 AI PD를 접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 AI PD에게 좀 종속되고 좀 의견에 따라가는, 그래서 처음엔 갈등이 이 AI와의 갈등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AI PD를 PD로서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출연자들 간에 막 갈등이 생기거든요. AI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내 돈을 주니까, 출연료를 설정해 주니까 과연 왜 어떤 것들을 저 AI PD는 좋아해서 편집을 하는 거지? 저 분량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이런 그 편집 기준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또 AI PD에게 좀 종속되어져 간다고 그래야 되나? 길들여져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여건상 2번밖에 촬영을 못했지만 조금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제작비가 많아서 지금까지 촬영을 했었더라면 이 AI PD는 굉장히 인간에게 친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신선하고 좀 신박한 그런 기회를 갖고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아쉬웠던 게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넣지 못했던 거거든요.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들어갔었더라면 이 프로그램도 점점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것이 결국 서사랑 매체가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런 혼잡, 어떤 그 제작진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재밌었던 부분은요, A가 제일 잘하는 게,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A가 제일 잘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일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섞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뭔가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하고 싶은 미션을 던지면 바로바로 섞어서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냈거든요. 코끼리코 암기배 같으면 약간 이상한, 저것이 결국에는 시청자들 되게 불편하고 약간 저에게 비판에 되는 그런 비판의 어떤 지점이 되기도 했었지만, 제가 만약 회의 시간처럼 코끼리코 암기배군을 합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작가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도대체 PD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저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좀 오히려 창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섞은 미션만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룰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미션들은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이 AI PD 엠파고가 현장에서 출연자들의 미션을 받아서 바로바로 만들어낸 이런 미션들 몇 개 모아봤는데, 뭐 좀 괴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죠. 뭐 자기소개 피구 줄다리기, 감성 트로트 체력 대결, 막 이름만 들어도 약간 이게 뭐야 싶은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재밌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도 꺼내지도 못할, 말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미션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미션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또 혹자들은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AI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굉장히 창의적인 어떠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영역이 좀 나눠지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걸 제시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창의적이고 좀 되게 신선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런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잘 되도록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 AI PD 엠파고를 이제 예능 PD로 학습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뭐 너는 이제 예능 PD가 될 거고 이제 기획을 할 거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학습을 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제 후배가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곧 들어가야 되니까 프로그램도 짰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출연자 10명이고 이제 본인만의 어떤 프로그램 구성이 대충 나왔었는데 그래서 첫 미션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때 첫 미션 이름이 축구 뽀뽀 리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게임이 한번 물어보니까 축구를 10명이 사는데 좋아요. 5명씩 팀을 나눠서 하는데 골이 들어가면 골키퍼랑 뽀뽀를 해야 골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잖아요. 첫 미션이 딱 그거여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후배를 이제 쳐다봤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후배가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엠파고랑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뽀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축구 뽀뽀리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점이 있었다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을 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예능적으로 풀면 약간 B급이고 조금 비주류긴 하겠지만 재밌게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걸 제작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PD가 얼만큼 인간처럼 잘 연출을 해내느냐를 보기보다는 AI가 PD로 등장했을 때 과연 이 출연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 정말 어떤 순간부터 그 처음 사전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촬영 때까지 언제 AI를 정말 인간처럼 느끼게 되는지, 또 어느 순간 PD로 또 인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AI PD가 내린 이런 결정들, 출연료 결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 분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라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그런 마음이 변하는 지점을 좀 보고 싶었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협동하게 될 것인지 분열하게 될 것인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좀 저는 좀 재미있는 관찰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편집 기준이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 들어가지고 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10번을 하면서 어떤 이 AIPD 엠파고의 편집 기준과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편집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출연자는 내가 AI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편집 분량이 줄었다 생각을 하고, 어떤 출연자는 나는 AI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나의 진정성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출연료라든지 방송 분량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마치 자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지점도 사실 흥미로운 지점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없죠. AI는 어떠한 그런 기계적인 세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옵션 세팅에 의해서 이제 출연 분량을 나눈 것 뿐이었는데, 그동안 학습해왔던 걸 토대로.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출연자들은 마치 AI가 어떤 인간 PD처럼 나에 대한 감정이 뭔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PD를 따르는 집단과 AI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결말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 프로그램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잠시 반응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힘드네요. 네, 제가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좀 하고자 좀 보여주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홈업 프롬프트입니다. 왜 저렇게 미션들이 기괴하고 이상해? 그러니까 AI가 하면 안 돼. 결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보여줬던 프로그램이야 라고도 하지만, 그런 이상한 미션들이 나온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출연자들의 이기적인 부분들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미션들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 미션은 굉장히 또 재밌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질문, 늘 얘기를 하죠.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한편 또 이렇게 모라벨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네. 로봇은 그러니까 AI는 사람이 못한 일을 되게 잘하지만 사람은 로봇이 못한 일을 잘한다. 예를 들어 계란 잡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끝났죠. 요즘에 나온 휴머노이드는 계란도 아주 잘 잡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느꼈던 AI 모습, 이때 촬영 끝나고 딱 정리했었던 내용인데,
AI는 생각보다 주체적이다. 권한을 주면 인간처럼 연출도 잘하고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할루시네이션 영역에서 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판타지라든지 SF 장르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또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AI는 공정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ABS 볼 시스템 뭐 그 시스템도 한 몫을 했다라는 평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심판의 어떤 판정 시비 때문에 막 게임이 지연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 볼 판정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는 항의도 많이 줄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죠. AI가 결정한 그 한 예가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게 볼 판정을 받아서 되게 화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0.7mm, 그러니까 0.7cm, 네, 7mm 오차가 났었대요. 볼은 볼이죠. 근데 사람이 판정했으면 스트라이크에도 무난한 부분들인데 사실 공의 궤적이랑 상관없이 결국에 볼 그 시스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만 정확히 보는 이런 볼 판정 시스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서 불만, 뭐 황재균 선수 사건도 있고 류현진 선수 사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NPD 제가 20년 차 하면서 섭외가 진짜 힘들고요. 섭외하고 나서 출연료를 정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이 바닥은 어느 정도 그 네임밸류와 관습에 정해진 출연료가 있긴 하죠. 근데 사실을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제일 많이 한 어떤 정말 신이 활약을 많이 했다라면 그 신에게 사실 더 많은 뭐 분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름값으로 굉장히 출연료를 많이 받아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진짜 막 그런 이거는 뭐 연출의 잘못도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게 꼭 옳다 이게 되게 방송으로 나간다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되게 편했던 건 뭐냐면은 AI가 편집을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편집 분량을 나눠주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원 단위까지 다 줘버리니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AI가 이렇게 뭔가 AI에게 탓을 돌릴 수 있고 뭔가 AI가 했다고 하면 좀 공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도 만족스럽고 약간 모든 게 좀 예시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AI의 어떤 공정한 모습들 그리고 AI가 진화하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년 9월에 촬영을 해서 3월에 방송됐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너무 빨리 이 기술들이나 뭐 그런 시스템들의 업데이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거든요. 이때는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촬영을 했는데 그 3일 동안에도 그 진화하는 속도와 이 출연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AI 태도가 변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본 아주 극소수 시청자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이 AI가 왜 저렇게 권위적이고 통제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촬영에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촬영에서 그렇게 통제를 따르지 않고 얘를 무시했었던 그런 출연자들의 그런 행태들과 그런 모습들이 학습이 되어가지고 AI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AI는 권위적이나 통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학습에 따라서 이건 우리 어떤 프롬프터의 역할이기도 하고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AI는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촬영을 할 때 예상대로 딱 촬영 딱 끝났을 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뻔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예측이 안 되는 사실 제작자들도 그런 연출하는 사람들도 이게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늘 고대하는데 약간 AI가 그렇습니다. 약간 블랙박스 이슈라고 하죠. 어떤 입력값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흥미진진하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같은 질문을 넣어도 다른 답을 내어주는 이 AI의 그런 속성들 때문에 또 뻔뻔하게 할루시네이션을 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널리즘에서는 큰 단점이겠지만 이쪽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굉장히 활용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시 이 방송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이 AI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몇 가지 사건들 빨리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변했구나. 다 아시겠지만 소라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은 다 아시죠? 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제가 이때 충격적이었는데 방송이 아직 안 나갔는데 소라가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편성국 가가지고 이거 빨리 방송해야 된다고 소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벌써 너무 구닥다리고 옛날 프로그램 같다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게 1년 전이라 이게 1년 후의 모습인데요. 저기 보면 막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거지, 스파게티 윌 스미스를 먹는 거지 막 한 몸이 돼서 스파게티맨이 돼버리는데 1년 만에 거의 이런 동물의 털이라든지 디테일한 눈에 비친 광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잘 표현을 해내죠.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놀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돌의 어떤 동물의 그런 털의 흐름까지 움직임까지 표현해내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다 이해했다는 점이 저희들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또 한편 이런 퀄리티나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놀랍긴 하죠. 왜냐면 그 소라가 보여줬었던 그 영상들은 우리가 화질을 정할 수가 있어요. 4K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찍은 그런 영상을 한다든지 이런 화질까지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긴 했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놀랐던 부분은 뭐 물에 비친 그런 네온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 유리창에 비치는 희미하게 비치는 뭐 상대편의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그 승객의 모습을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계속 오늘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텍스트 하나를 넣는데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줬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만든 거거든요. 1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1분 동안에 어떤 전후 앞뒤, 그러니까 앞뒤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서 그런 그림들로 채워서 보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라는 게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이제 방송이 한번 나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우울할 때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토요일 낮에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에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들이 음악 중심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플레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플레이브 저게 정말 뭐야? 축하드립니다. 눈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상한 표정, 해주세요. 예, 이런 게 좀 우리는 플레이 네, 이렇게 생방송에서 1등을 해서 인터뷰까지 하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어 벌써? 막 이런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였고 뭐 불과 뭐 며칠 지나고 나서 소라가 단편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Well, they say everyone has something unique about them. Something that sets them apart. It's just living like this has it tough most about my predicament. So I try to live life with a light. 보신 분들 계시면 에어헤드라고 얼굴이 풍선입니다. 저거를 저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VFX와 CG와 저 흔들림과 바람이 불 때 이런 물리적 법칙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텍스트로 저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건 스토리를 채워 넣었다라는 것과 정말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다 이해하고 보기에 전혀 이상함이 없는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도 큰 이슈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와 함께 사는 시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피규어 AI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피규어 휴머노이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많이 좀 놀랐죠.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너무 역사적인 장면에서 이거 한 번만 보고 in the 가겠습니다.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네, 이 장면인데요. 예. 우리가 알던 휴머노이드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대체해서 공장 생성, 뭐 공장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어떤 뭐 요리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했었던 휴머노이드였는데 이때 휴머노이드는 이제 오픈 AI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면서 사람과 같이 보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인데 뭐 이른바 마음 이론이라고 하죠. 일단은 지금 뭐가 있어 했었을 때 이게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나 좀 뭐 먹을 만한 거 있을까 했더니 사과를 건네주죠. 이게 왜 놀라운 부분들이냐면 제가 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마 어떤 분들이 그냥
저를 좀 생각하신다면 뭐 에어컨을 좀 내린다든지 온도를 좀 뭐 선풍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에어컨을 내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뭔가 저 더우니까 에어컨을 내려야겠구나 한 것처럼 뭐 먹을 만한 게 있어라고 물었을 때 사과를 줬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음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마음 이론들 이해를 한다는 점, 사람의 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점이 좀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었고, 뭐 그 뒤로 지금은 뭐 엄청나게 이제 휴머노이드 발전돼서 뭐 테슬라도 이제 3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이고 먼저 공장에 투입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엄청나게 AI라는 휴머노이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2주 전인가 이제 유니트리라는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죠. 발로 차도 넘어가지도 않고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30 정도 되는 약간 어린 아이 정도의 어떤 키지만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휴머노이드도 오고, 또 저는 음악 생성 AI가 나왔을 때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그동안에 어쨌든 AI가 음악을 생성하는 웹들은 있었지만 이거가 더 놀라운 건 음악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가 그냥 어떤 느낌으로 써줘, 텍스트만 넣어도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고품질의 음악을 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표절이라든지 어디 카피라인 문제들을 스스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표절 이슈도 없는 정말 순수 창작곡이고 1년에 뭐 유료로 하면 1200곡까지도 가능한,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지금은 다 이 생성을 쓰고 있죠. 4월에 나왔던 그 AI인데요. Pass away in my hand that day, 98. It was late. Now I'm looking back on those simple tracks, dial-up tones and those bulky Macs. 네,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AI가 런어웨이에서 저렇게 소라가 나온 이후로 부랴부랴 이제 영화를 개봉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로맨틱 코미디를 장편으로 만들어서 아직 개봉은 안 했고요. 네. So, Claire, what's your style? 아이고, 죄송합니다. Another that we unsit. No, wait, don't go. Sometimes Claire, I thought you gave up on me. I'm not going to let you go.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되게 뻔한, 저 몇 컷만 봐도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에 되게 클리시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저런 스토리가 무슨 먹힐까도 싶지만 놀라운 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로맨틱 코미디의 룰과 규칙들과 어떤 그런 클리시 장면들을 다 학습을 해서 저런 부분에 넣었다는 거죠.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저는 주로 중점을 두니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요 마지막으로 6월에 나왔던 딥마인드에서 나온 거죠.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캐치를 한 다음에 인식한 다음에 효과음을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 효과음은 AI가 알아서 이 그림에 딱 넣어준 거예요. Amazing. I am so hungry.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이 AI가 활용되는 영역은 광고 영역이죠. 이미 TV 광고에도 AI가 만든 광고들이 우리나라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텍스트만 넣으면 동물이 어떠한 인간의 행동을 하는 그런 영상들 쉽게 지금 나온 상황인 거고, 최근에 이제 LG U+에서 AI로만 만든 광고가 나오는데, 물론 사람들은 이게 뭔가 영상이 좀 이상해, 좀 우리가 인간이 직접 찍은 거랑은 좀 달라, 이런 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AI가 만드는 영상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영상과는 느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만큼은 놀랍게도 그 세대들,